잘 들어보세요. 투표 닷새 전 A씨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 알아요? 나한테 표 받았나? 예, 맞습니다. 그럼 내가 편하겠다. 이번에 선거 표 나왔지? 예. 정몽규 회장 밀어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또 협회를 운영해야만 돈이 돌아가고. 들으셨죠? 이게 대한민국 스포츠 최고권위 기관이라는 대한축구협회 내부에서 선거 전날 오간 실제 대화입니다. 와, 놀랍지 않나요? 전 진짜 이거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내가 지금 뭘 들은 건가 싶었거든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요즘 이렇게 안 하지 않나요? 작년에 정몽규가 무려 85%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4선에 당선됐을 때 진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었잖아요. 분노가 뭐예요? 진짜 처참한 절망감을 느꼈어요, 저는. 대체 선거인단이 누군데 저 따위 인간에게 표를 몰아준 거냐,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잖아요. 진짜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어떻게 지금 시대에 이렇게 노골적인 체육관 선거를 할 수가 있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싶은 거죠. 그런데 와, 그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었다는 거죠. KBS가 단독으로 터뜨린 이 소름 돋는 녹취록은 그 85%라는 득표율이 매표된 결과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이건 완전히 범죄인 겁니다. 민주주의? 선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인 거예요. 이건 선거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권력을 쥔 포식자들이 힘없는 심판들의 밥줄을 쥐고 흔들면서 갈취한 조작극이자 깡패짓거리인 거예요.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진 건지,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 축구가 어떻게 카르텔들에게 처참하게 망가졌는지 그 끔찍한 사실들을 포인트만 짚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참담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컨텐츠 만들면서 책상을 몇 번이나 내려쳤었거든요. 사태 흐름은 이렇습니다. 축협회장 선거는 5천만 국민이 투표하는 게 아니죠. 딱 192명 철저하게 통제된 폐쇄적인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말도 안 되는 방식입니다. 워낙에 투표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전에 표 섭외만 잘 해두면 특정 후보에게 몰표가 날 확률이 너무나 높은 선거 구조인 거죠. 사실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방식인 거야. 어쨌든 그 중에 심판 몫으로 배정된 표가 15장이 있대요. 녹취록이 작성된 시점은 선거를 바로 코앞에 둔 지난해 2월 21일인데 심판의 생사여탈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심판평가관이 투표권을 가진 심판에게 전화를 겁니다. 급이잖아. 승급할 때 안 됐어 아직? 직장이랑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평일에는 안 해고 네. 주말에만은 승급도 좀 따놓고 선거 때 좀 잘 좀 부탁하고. 예, 알겠습니다. 평일에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직장을 다니고 주말이면 운동장에 나가 온갖 욕설을 들어가며 히스를 부는 심판 A씨. 생각해보세요. 이분한테 심판으로서의 승급은 나름의 명예이자 새로운 기회였을 거예요. 승급을 하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요. 평가관은 그 가장 약하고 간절한 고리를 정확하게 후벼판 거예요. 협회 내에서 별 힘도 없는 심판 A씨가 전화기 너머로 저런 말을 들었다? 그때 느꼈을 그 압박감을 말입니다. 자신의 승급을 걸고 정몽규에 대한 투표를 거래하자는 내용인 거예요. 거절하면 평생 하부리그를 전전하다 비참하게 버려질 게 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날 레벨이 하나 더 올라가. 이번엔 심판조직 최고의 권력자 대한축구협회 임원 문진이가 직접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문진이는 투표를 앞둔 시점에 심판 A씨를 불러서 48분 동안 면담을 진행해요. 저 같은 경우는 혈액 앵립이나 뭐 페이 포도 까지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지. 하고 싶다고 뭐 도와주시네. 고맙고 꼭 내가 키워. 와, 이게 면담인가요? 내 심판직을 날릴 수도 있는 최고 상사가 나를 앉혀놓고 48분 동안 정몽규 찍어라. 그럼 내가 너 챙겨줄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투표권을 갖고 있던 A씨한테는 엄청난 심리적인 고문이자 압박이었겠죠. 이것만으로도 빡센데 또 여기서 끝나면 서운하잖아. 문진이를 만난 다음날 정몽규가 직접 활용 정점을 찍어줍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지지 부탁드린다며 확인 사살에 세게를 박아버린 거예요. 물론 정몽규는 후보자니까 지지를 부탁하는 건 정당한 선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심판평가관의 섬뜩한 회유, 임원이 직접 진행한 48분간의 숨막히는 면담, 그리고 사선을 노리는 현 최고 권력자의 직접적인 전화, 이 숨쉴 틈 없는 삼각편대가 융단 폭격을 가한 다음 날 정몽규는 85%라는 기적적인 표를 쓸어 담는 겁니다. 이건 정몽규의 비전도 리더십도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약한 생계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한 악마 같은 사기극이자 한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비열한 강압적인 투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모르죠. 축구협회와 남다른 관계에 있는 몇몇 언론들이 이 사안을 되게 단순하게 포장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해 버릴지도요. 지금 벤투랑 포획감독 이름값 팔아가면서 축협의 부정적인 논란들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건 어쩌다 벌어진 개인의 일탈이나 단순한 선거법 위반 따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권력 사유화가 이미 협회 전체의 시스템으로 굳어버렸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축구협회 자체 규정을 볼까요?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 본인과 등록된 공식 사무원 3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8분간 심판 A씨를 압박한 문진이 그리고 심판평가관은 선거운동에 개입할 자격조차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이고 소름돋는 사실은 이 무자격자들이 오직 후보자만 열람할 수 있는 극비 문서인 선거인 명부를 사전에 불법적으로 확인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선거인 명부, 그러니까 투표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건 후보자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진이와 심판평가관은 심판 A씨가 투표권을 받은 걸 알고 접근을 했잖아요. 둘 중 하나겠죠. 정몽규가 개인적으로 넘겨줬거나 아니면 협회 자체가 정몽규에게 맞춰서 완전히 사조직화되어 버렸거나, 이 인간들이 심판 A씨만 컨택한 게 아니었어요. 얘네가 심판 유권자 15명의 동선을 파악해서 1대1로 조직적인 마크를 붙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얘네는 심판 쪽을 담당하던 파트였으니까 이쪽은 얘네가 담당해서 움직였고 다른 쪽은 그쪽 파트를 담당하는 애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선거인단을 1대1로 마크해서 표를 매수해 나간 거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자연스럽게 생각이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투표권을 가지고 심판 등급을 논하고 경기를 밀어줄 수 있다고 하고 내가 너를 키워주겠다고 대놓고 지들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심판한테. 그럼 당연히 지금 K리그에서 수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심판들의 자격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주 K리그 중계를 보며 분통 터지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황당한 오심에 VAR 카메라가 떡하니 잡아내는데도 끝까지 자신의 판정을 굽히지 않는 아집,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의하는 선수와 감독을 향해 고압적이고 뻣뻣하게 턱을 쳐들며 군림하려는 심판들의 그 오만한 태도. 우리는 그동안 그저 한국 심판들의 수준이 처참하게 낮다,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면서 핏대를 세우고 답답해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 소름돋는 노출록을 듣고 나면 뼛속까지 시린 의심이 완벽한 팩트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승급할 때 안 됐어? 표 좀 줘 라는 역겨운 방식으로 심판 등급을 거래하고 승급을 무기 삼아 투표권을 뺏어오는 깡패 같은 구조라면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섬뜩한 의심이죠. 구단의 1년 농사를 망치는 역대급 오심을 저지른 심판들이 고작 몇 경기 배정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스멀스멀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하는 거 진짜 이상하지 않았나요? 왜 그토록 고압적인 태도로 선수들을 벌레 보듯 무시해도 그 자리가 그토록 굳건한 건지 이제야 그 더러운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이에요. 셋째, 최소한의 인간적 수치심조차 잃어버린 뻔뻔한 침묵이에요. KBS 취재진이 이 빼도 박도 못하는 녹취록을 들이밀었을 때 정몽규 본인과 축구협회는 아무 답변도 내놓지 않았어요. 못한 거겠죠. 너무나 명확한 증거니까. 본인들이 당당하다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든 반박 자료를 내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어 보이는데 적당히 꺼도록 돼야겠죠. 여기서 여러분의 피를 한 번 더 거꾸로 솟게 만들 끔찍한 사실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선거 전날 심판 A씨에게 48분간 압박을 가했던 축협 임원 문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도 정몽규의 사선 집행부가 출범하자마자 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란듯이 떡하니 영전했습니다. 선거판을 흙탕물로 만든 사람이 이제는 대한민국 축구 심판조직 전체를 합법적으로 쥐고 흔드는 절대 권력자로 보훈 인사를 받은 셈인 겁니다. 왜 그 얘네 축협이 늘 무기처럼 꺼내 쓰는 말이 있잖아요. 정부나 정치가 개입하면 피파가 제재한다는 그 말이요. 그런데 정작 가장 더럽고 썩어빠진 정치를 해오던 건 본인들 아닌가 싶어요. 축협이 미쳐버린 카르텔의 생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스포츠단체 선거가 다 그렇게 굴러가는 거다, 어쩔 수 없는 관행이다 라면서 그냥 넘어가 줘야 되는 건가요?
과연 이번만 그랬을까요? 지난 13년은 정말 깨끗하게 지내온 걸까요? 축협의 이 카르텔이 오만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원동력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돈이죠, 돈. 결국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며 맹목적으로 쏟아붓는 것들, 이를테면 경기장 티켓값이나 국가대표 유니폼 값, 굿즈 값, 기업의 후원금, 시청 중계료 같은 막대한 자본 덕분입니다. 그래서 얘네 힘 빼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더는 우리가 돈을 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일예로 국가대표 경기를 보이콧하면서 티켓 수익이 45억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기업 후원금이요? 그 기업도 결국엔 우리가 선택해야 먹고 사는 회사인 거잖아요. 그 기업을 압박해서 축협 후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노를 멈추고 원래 축협 윗대가리들이 다 저런 놈들이지 하면서 체념하는 순간 쟤네는 또 지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비웃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시작일 거라고 봐요. 축협과 관련된 여러 비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축협에 임원들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실력 있는 언론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 축협 비리건들이 언론들한테는 시청률 빨아먹는 아주 좋은 소재들이거든. 이걸 계속 터뜨릴 거거든요. 왜냐? 언론들은 또 시청률을 높여서 광고를 따야 되니까. 이 소름 끼치게 아름다운 자본주의의 생태계 속에서 축협 니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돈에 철저하게 두드려 맞고 잘못한 놈들은 싹 다 처벌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 지인들의 단톡방이나 커뮤니티, SNS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192명이라는 폐쇄적인 선거인단 뒤에 숨은 이 추악한 축협의 매표 사건을 전 국민이 똑똑히 알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쯤 되니 이렇게 더럽게 썩었으면 축구협회가 왜 필요할까 싶어져요. 축협을 없애고 새로 축구 관련된 기관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와, 그동안 진짜 우리 선수들은 도대체 이따위 기관에서 무슨 지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뛰어왔던 건지 진짜 미안한 마음까지 드네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축구협회 없애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고 정리해볼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이 쓰레기들을 완벽하게 청소하고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자비 없이 끝까지 추적해보고 물어뜯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하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